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연이 마련한 특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살면서 저도 누군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지? 라고 물으면 아이들 교육이요. 자녀 키우는 거요, 애들 키우는 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뒤집어서 돌아가 보면 저의 청소년 시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이 관계된 기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도 청소년 관계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어서 또 귀한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관 이름이 조금 깁니다. 부산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이기순 이사장님, 오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라도 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군 센텀에 있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고요. 전국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부산이라고 했지만 저의 애양심으로 한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전국을 다 상대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그럼 이전 때문에 부산에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서울에 있다가 2014년도에 해운대구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사를 오시게 된 거고. 아까 어려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오셨으니까 또 그 기관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주로 어려움이라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떤 어려움을 주로 이제 공부 잘하고 학교에서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보다는 학교를 어떤 이유로 나왔던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가정에서 살기 어려워서 나왔던 가출을 했거나 했던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인터넷 중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만 미디어 의존하는 청소년들, 과의존된 청소년들 또는 이렇게 정서 행동이 좀 불안한 청소년들 이런 또 학교 폭력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청소년들 이렇게 조금 뭔가 사회적으로 가정에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해 줘야 되는 청소년들은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슨 그 산하 지부 또는 뭐 센터 뭐 이런 게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주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시군구별로 한 전국에 235개가 있고 235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우리가 꿈드림 센터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봤습니다. 간판. 꿈드림 센터가 한 215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출하고 또는 비행했던 청소년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쉼터가 전국에 한 135개 정도 있습니다. 다 한 가족이시면서 그렇죠. 대한민국 전반적인 청소년의 그 정말 이 건강한 생활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본인이 이렇게 상담 같은 경우 센터를 찾아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센터로 찾아오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오는 청소년들도 있고 저희가 아울렛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길거리에서 또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가서 이제 그들 얘기를 들어줘서 찾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오늘 이 배지를 달고 왔거든요. 1388.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청소년 전화도 되고 사이버 상담 1388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으로 청소년 상담 1388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로 저희 기관에 오시는 분이 청소년들이 한 해에 24만 명 정도가 됩니다. 24만 명이요? 그들이 오면 와가지고 저희가 채팅 상담을 해줘요. 채팅 노출되지 않으면서 편하게 상담받게. 익명으로. 그리고 이제 또 게시판 상담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성격이 어떤지 웹 심리 검사도 하고 내가 정서가 조금 불안한지 우울한지 약간 강박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진단해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렇게 자기가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베스트 월스트 뉴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계속 여쭙게 되는데 본인이 아니고 가족들 중에 저처럼 이제 엄마니까 애 때문에 속 썩을 때도 있거든요. 엄마가 상담 같은 거 가족이 할 수도 있어요? 엄마 상담도 받아들여요. 부모 상담도 들어오고 또는 학교 선생님도 상담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이모일 수도 있고 보호자가 또 그런 분들도 와가지고 아이가 어쨌든 사춘기 때 우리가 뭐 중2가 가장 무서워서 북한에서 못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2병. 중2 때 되면 누구 얘기도 안 듣잖아요. 무섭죠. 근데 그런 애들이 와서 얘기를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참 남이니까 되는 것 같아요. 객관성이 담보되니까. 엄마한테는 안 되다가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자살하려고 했던 직전에 있는 아이가 네. 1388 사이버 상담했던 선생님한테 전화를 마지막에 한 거예요. 나 이제 곧 간다.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예. 그 아이가 했던 얘기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가장 따뜻하게 했던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시래요. 아유, 가슴 아파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을 한 거죠. 그래서 네네. 아이랑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아. 아이가 죽겠다고 얘기는 안 그렇지. 하다가 근데 느낌이 왔겠죠. 느낌이 와서 너 예. 지금 어디니? 이런 상간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아이 위치 추적해서 갈 수 있게 딱 그 얘기를 하고 해놓고. 그동안에 시간을 벌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게끔 해주면서 그래 너 지금 그 너 선택이 옳은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너 정말 그렇게 어쨌든 아이가 마음을 되돌렸어요. 아우, 그래서 아이를 살렸어요. 얼마나 그럴 때 느끼는 막 전율 같은 보람이 전율이 있으시겠어요. 느껴지죠. 예.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모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느 순간에 자기 얘기를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던 분 네네. 그분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뭐 정말 잘못된 일을 했다가도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그런 데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정말 많은 고민하며 자랐잖아요. 네, 근데 네. 우리 어린 시절엔 그런 역할을 해줄 분이 옆에 있긴 있었어요. 네. 삼촌도 옆에 있다가 야, 엄마 넘어가. 할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사탕 주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즘 아이들은 부모는 다 일하고 만날 사람이 점점 정말 줄어드는 없죠. 거죠. 예, 그런 아픔을 또 대신해주는 네네. 기관이 될 수도 네네. 있겠다. 네, 예.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 책자까지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철저하신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막 꼭 보라고 이렇게 막 주셔서 제가 가져왔는데, 네, 진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래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살기 바빠서 그냥 뭐 다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기가 쉽잖아요. 그런 구석구석의 아픔을 앞으로 더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사장님을 이제 개인 신상을 좀 제가 털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또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를 피해갈 수 없는 네. 월스트하고 베스트 뉴스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선택을 하게 했더니 대부분이 월스트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쁜 기억을 없애고 좋은 데로 간다. 예. 뭐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베스트부터 하시겠어요? 베스트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네, 베스트 뉴스. 예. 네. 베스트 뉴스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한 30여 년 넘게 일을 했어요. 여성가족부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네. 지금 제가 있는 기관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쪽에서 주로 이제 여성과 관련된 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했는데 네. 정책의 가장 정점이 뭐냐 하면 그 법을 만들거나 법을 고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법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떤 생활을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꿔내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호주제 있죠. 예. 네. 예전에 여러분들이 호적 등본에 띄셨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들은 어쨌든 어느 호적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 호적에 있다가 네, 네. 결혼하면 남편 호적으로 갔다가 이거 충격이에요, 충격. 저도 떼어보고 기절하는 줄 그쵸? 알았어요. 저희 집에 X자가 딱 돼 있고 네. 제 이름이 남편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기분 정말 아닙니다. 정말 아니죠. 근데 더 네. 기분 나쁜 건 네. 남편이 저 하늘나라로 가시면 아들 호적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밑으로 다니는 그렇죠. 거죠. 이거 네. 상당히 이게 가부장적인 전통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이게 또 부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해서 요새는 가족 형태가 정말 다양해서 이혼하고 재혼 가족들이 많은데, 그렇죠. 예. 전 집에서 가져온 아이들이 네. 와가지고 성을 과거의 아빠 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돼서 엄마로 새로 재혼한 이 집은 최씨면 네. 나는 계속 이씨 성을 해야 되고. 같은 뭐 여러 성이 한꺼번에 그렇죠. 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자기 성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했었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여성 단체에서도 몇십 년 운동을 하다가 99년부터 계속 그렇게 단체에서 요구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도 뭐 그렇게 법 개정 TF도 만들고 네. 그러다가 이게 2003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습니다. 불일치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다. 위배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법 개정이 이제 정식적으로 됐고 이제 그래서 2005년도에 네.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갓쓴 할아버지 아시죠? 갓쓴 유림, 유림. 네. 황윤관 유림 아시잖아요. 예. 유림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이건 절대로 못한다. 국회 이게 와가지고 망조가 들었지 무슨 국회 얘기야. 와서 막 들어 누우시고 네. 유림 할아버지가 갓 쓰고 막 이 옷 정장으로 입고 오셔서 그렇게 반대를 맞아요.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법이 고쳐질 수 있을까 했는데 고쳐지더라고요. 아, 2005년도에. 2005년도에. 그리고 어떤 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네, 네. 그 전에는 여러분들 저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에 보면 네.
남아 선호 사상 캠페인, 페이지 캠페인이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남아 남아. 선호 사상을 폐지하자라는 거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 너무 많아서. 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요새 애들을 안 낳았지만 그때 셋째를 낳으면 반드시 아들이었고 우리가 남녀 성비를 여아 100명당 남아가 몇 명이냐 따지면 그때는 여아 100명이면 남아가 109명 정도 됐었어요. 아하.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호주제가 되고 나서 한 10여 년이 되고 네. 2005년이었죠. 한 10여 년 넘은 다음에 보니까 지금 남아 성비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거의 그렇죠. 비슷해요. 인구수가. 예전엔 뭐 정말 검사해봐서 딸이면 그런 네네. 얘기들도 많았잖아요. 예, 막 예. 중절 수술하는 그렇죠. 실제적인 케이스들도 그렇죠. 많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은 어찌 보면 또 딸들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들보다 하나만 낳으면 딸 낳겠다는 그런 젊은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딸바보라는 단어는 유행해도 아들바보라는 단어 별로 못 그렇죠.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이렇게 바꿨구나. 음.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거를 여성운동 하신 분은 아마 30년 이상 싸우셨던 가족법 개정운동 네. 그 운동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열혈 투사 네네. 같은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본물이 터지듯이 네.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음흠, 그래서 여성들이 어떤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불합리했던 것들이 너무나 다 네. 없어져서 세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30년 공직 생활하시면서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가장 인생의 굿뉴스였다. 네, 또 하나가 네. 굿뉴스. 굿뉴스가 많으시네요. 아니요. 법 베스트가. 개정으로 네. 작년에 또 어떤 또 대단한 일이 있었냐면 청소년 선거권 연령이 네. 우리가 만 19세였는데 18세로 떨어졌습니다.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18세 아이들도 선거를 했죠, 작년에. 네. 그래서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가 아닌 나라가 없었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좋았고 더군다나 요즘은 노년 인구가 많아져서 노년들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은 정말 국가가 많이 듣는데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어요. 그렇죠. 들을 기회도 없고 아이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줄 아는데 청소년들 정말 똑똑합니다. 아주 미성숙한 존재라고 생각을 예, 일반적으로 예, 예. 하잖아요. 자기가 어쨌든 일해야 될 뭐 일자리라든가 청소년 정책이라든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통로를 만든 것도 네. 제가 이 정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베스트 뉴스입니다. 세상에 네. 베스트 뉴스를 일에서 뽑아내신 아마 그 워커홀리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뭐 30년의 세월이 엄청나죠. 네. 몸담고 있으면서 와 이런 어떤 그 변화, 네, 네.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적같이 네. 그 기쁨은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마음에 남으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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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냈구나. 뭐 네, 이런 네.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딸들은 너무 살기가 좋아진 세상이 왔죠. 네, 예전에 네. 비하면 아직도 뭐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네, 네. 자, 그렇다면 기억하시는 우리 이기순 이사장님의 월스트 뉴스는 뭐가 있을지. 네. 월스트가 있을까요? 있죠. 저도 이렇게 늘 일하는 여성으로 바쁘게 살았던 중에 일하다가 아버지가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그때도 점심에 어떤 분들 모임에서 이제 정책 간담회라는 걸 하고 그때 네. 여성가족부 장관님하고 그 차를 타고 오는 중에 우리 딸이 손녀딸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딸을 많이 키워주셨거든요. 네. 걔가 울면서 막 전화를 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목욕탕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아이고야. 거예요. 전혀 어우, 준비 저 소름이 없이. 참- 네. 준비 없이. 그렇게 그냥 그런 대로 건강하셨고 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맛있게 엄마가 해드린 밥을 드시고 드셨고. 취미가 목욕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목욕을 네네. 하셨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병골 당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셨거나. 아니 그러니까 뜨뜻한 물에서 아마 갑자기. 근데 그 주변에 심장 아무도 쪽에. 사람이 없었고 무리가 그 저는 그 당시는 네. 이게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정말 눈물도 안 나고 멍하니 이게 무슨 소리지? 가서 알아.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얘기 그 들었어요. 장례식을 치를 동안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러고 나서 네. 이제 슬픔이 밀려오면서 이제 제가 딸이 하나예요. 그러세요? 삼남이려고 이제 아버지가 딸을 더 예뻐하시고 그러시죠. 딸이 하나니까 네.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일기예보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늘 일기예보 보시고 전화해서 오늘 비가 온단다. 너 우산 갖고 가. 눈이 와. 아이고, 그 이뻐하는 딸을 챙기시느라.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늘 우산을 안 갖고 다니는 거죠. 일기예보를 보는 버릇이 안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지.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맺히는 거는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 바로 직전에 구정 때 제가
모든 시댁과 친정에 이번에는 내가 명절에 안 가고 제휴가를 쓰겠습니다 하고 저기 뭐예요 자연휴양림 가서 혼자 있다 왔어요. 선언을 아주 하셨어요. 역시 앞서가는 여성으로서. 그런데 그게 아버지하고 지냈을 마지막 명절이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걸 놓치신 거군요. 그래서 제가 드는 네. 후회가 이제 어른들하고 어떤 그런 식의 중요한 곳, 내가 안 가면 후회될 것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갑니다. 아직 어머니들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이런 식의 내가 후회를 할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돼서 꼭 가는 이제 그게 하나의 원칙이 생겼고 그나마 유한의 아버지를 못 만났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 이제 공무원 생활하고 하니까 인터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가 자랑하실까봐. 주변에다가 막 그럴까봐 그게 싫어 자랑 안 하는데 그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YTN에 아마 뉴스에 생방송을 나가면서 여기 대기실에 기다리다가 아 이거 왠지 아버지한테 전해주면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전화를 5분 전에 아버지 나오니까 뭐 24번 보세요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그게 저를 아버지가 생전에 만났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유한을 삼는 건 아버지가 나를 보셨지 그리고 되게 좋아하셨대요. 우리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난히 그날 예쁘게 나왔다 아버지 눈에는. 그래서 아 이거는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우리가 보통 가족 간에 아 오늘 정말 감사해 너무 사랑스러워 아버지 정말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쑥스러워서 못하고 괜히 심통이나 내고 마음과 다른 행동을 많이 한다고요. 가족하게는 딴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서 그래서 저는 아 표현해야겠다. 안 하면 내가 이거 안 하면 정말 후회되겠다 하는 것들은 가능한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네요. 어찌 보면 월스트뉴스로 더 주변을 좀 챙기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우리가 왜 황망하다라는 표현이 그 말로 적당한 단어가 없어요. 뭐 믿을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텐데 아마 또 보고 계실 거예요. 아우 우리 딸 또 내 얘기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좀 챙기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찔리면서 오늘 뭐 잘못했지? 이런 생각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이 3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여성과 청소년 쪽의 일을 쭉 이렇게 해오셨잖아요. 내가 이 분야에서 꼭 이루고 싶었는데 뭐 아니 이제 앞으로 이루시면 되죠. 그런 어떤 마음의 부채감처럼 남은 일에서의 어떤 영역 같은 게 있으세요? 나 이 일은 꼭 해보고 싶어.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 그 아이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은데 학교 시스템이 싫어서 또는 그 제도가 싫어서 아침에 매일 일찍 일어나서 가서 교실에 가서 뭐 출근하듯이 가서 도장 찍어야 되는 거 그게 너무 싫어서 나온 아이들도 있고 또는 정말 집이 어려서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차별적인 게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뭐 말하자면 무슨 공모전 그렇게 하면 다 그 대상은 학생이에요. 얘는 학생이 아니니까 공모를 못 해요. 그림 공모전. 어떤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그림 공모전, 글짓기 공모전. 다 모든 사람이 뭐 18세, 13세 이런 아이들은 다 학생일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학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어디에 재학 중인 뭐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쳐주는 것들. 그 아이들이 차별 없이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치게 하는 것. 그런 중에 또 이번에 조금 성과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올해부터 그 예전에 학교에서 왜 대학교 가려면 수시 입학, 수시 전형이 있잖아요. 있죠. 생활기록부로만 가는 것. 근데 학교 밖 아이들은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2011년도에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맞았어요. 학교 밖 아이들이 생활기록부가 없다고 해서 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 이건 유언이야. 유언이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은 대체 서류라는 걸 쓰게 해주는데 그것도 불충분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센터에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겠다는 대학이 오늘 4개 대학입니다. 그래요. 저기 뭐
그 춘천의 한림대학교, 네. 강릉 원주대학교, 네. 그다음에 차을과대학교,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네 학교가 아. 학교박센터가 작성한 생활기록부는 우리가 공신력 있는 생활기록부를 서류로 인정하고 하겠다.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기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그래서 오늘이 6월 30일인데 네. 6월 30일까지 지역에 있는 그 꿈드림 센터에다가 제가 수시 입학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등록을 하면 네. 거기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들으셨죠? 네 개 학교. 네, 예. 네,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점점 이제 이게 사례가 되면 많아지겠죠. 아이들도 그래야겠네요. 이제는 검정고시 봐서 학력고사 봐서 이 과정이 아니라 네. 수시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그 우리가 만들어 오는 제도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이야 또는 학생이야 또는 쟤는 어느 학교를 다녀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고 재능을 못 펼치는 거 그건 이런 없어야죠. 거는 없어야 되겠다. 맞아요. 저는 재능 있는 아이들이 꽃 피울 수 네, 있게끔 네, 도와는 네, 줘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네. 우리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꿈이라고 네. 할까? 음, 예. 아마 이 어머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시죠? 네, 네, 네. 몇이나 있으세요? 둘이에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일하시는 게 그 엄마의 마음에서 아이를 키워본 경험에 의해서 이게 작은 것까지도 신경이 더 쓰이시겠어요. 그렇죠. 네. 제 아이는 뭐 제가 부모 노릇을 저도 잘 못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 아이는 아까 아버님이 키워주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아이 키우시느라 할아버지가 많이 키워줘서 정말 사랑을 많이 주셨고 네. 저는 아이하고 긴 대화도 못 하고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그 후회되는 게 마음을- 많죠. 그렇죠. 그 후회를 지금 풀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다른 아이들한테라도 또는 다른 부모님한테라도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잘못되지 맞습니다. 않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네, 네. 얘기 우리가 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제도권에서 또 이웃에서 정책적인 것으로 도와서 훌륭한 인재를 만드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20분이 정말 빨리 가버렸어요.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개발원의 오늘 이기순 이사장님 모셨는데요. 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원래 하시고자 했었던 추진 과제들의 어려움은 없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지금 하고 계신 거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서 예, 마무리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주로 네. 청소년들 어려웠을 때 저희가 대면 상담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만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로 아까 얘기한 사이버 1388로 오는 친구들하고 만나는 과정들이 많은데 네. 이런 상담을 훨씬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좀 만들어서 네.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18세 선거권을 얘기했듯이 네.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자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그런 루트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청소년 자문단도 있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그렇게 또 대표급이 되는 있는 꿈들인 대표단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하면서 자기들한테 원하는 정책을 또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하면 좋은지 네. 또 부모들은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우리 지역사회는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그 청소년들의 제안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그들이 참여하게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앞으로의 꿈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아마 이제 서울하고 부산을 자주 오고 가시겠어요. 네, 네. 이 기관 성격상 서울에서 회의도 많으시고 네, 네, 하시니까. 네, 네, 이제 그 조심해서 다니시고요. 네. 지금 우리 시대가 시대인 만큼 앞으로 이제 이런 추진 과제들이 잘 돼서 사실 저희 뉴스원에서 그 대한민국 청소년 웹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관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당연히 참여가 가능한 거죠? 하셔서 저희도 얼른 빨리 이 보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생각 못했던 점들을 네, 이렇게 좀 체크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하시고 계신 게 뭐 고민 프리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예,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땅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고민이 다 날아가서 좀 자유로워지고 네. 한 인간으로서의 이 대접을 받으면서 네. 어른들과 함께 설 수 있는 날에 아마 우리 개발원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품어보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